여긴 되게 음지의 공간이네요. 날씨가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유럽의 뒷골목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약간 숨겨져 있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만 찾으시는 손님이 있진 않으세요? 많으세요. 사랑을 나누시는 장면도 많이 목격을 했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당 선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창업, 그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잘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당국 선생 콘텐츠에서는 남산 와이너리라는 레스토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권태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번 콘텐츠에서는 창업 전 대표님께서 겪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고요. 이번부터는 창업 후에 대표님께서 경험하시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리는 콘텐츠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인테리어나 와인 그리고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요. 비도 오는 월요일인데 남산 와이너리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자유롭게 남산 와이너리를 둘러보면서 인테리어나 여기 음식은 또 어떤지 한번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콘텐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뭐 요즘 이런 거 한번 하고 방역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고 나셔서 뭐 이 레스토랑 운영을 하시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음식, 이런 세팅, 와인 같은 건 또 어떻게 핸들링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맨 첫 번째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점점 인테리어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남산 와이너리의 인테리어 포인트라든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산 와이너리 전체 인테리어 컨셉은 현재 와이너리를 약간 착안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와이너리의 셀라의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했었고요. 또 콘크리트만 노출이 된다면은 좀 차가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식물들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손님들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줄 그런 것을 포인트로 좀 잡았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셨을 텐데 뭐 이런 건 어떻게 배우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 컨셉은 정해져 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의 네, 도움을 받았고요. 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가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DIY 하는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배웠고요. 실제로 이제 위에 있는 레일 등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직접 달았어요. 전기 공사도 다 스스로 했었고요. 처음에 인테리어 업체 도움 받고 나중에 스스로 했다. 네네. 네. 각가지 소품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재밌었던 게 이 네. 오크통이거든요. 네. 뭐 지금 같이 지금 저희 PD님께서는 이게 여기 실제로 와인이 들어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실제로 옛날에 와이너리에서는 쓰였던 오크통인 거죠? 네, 와이너리에서 쓰였던 오크통이고 오크통 같은 경우는 이제 빈통으로 왔고요. 빈통으로 이제 와인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네. 이제 현지 오크통 공장도 한번 갔었어요. 오크통 공장에서 직접 주문을 해서 네, 받았던 오크통이었고 실제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와인이 있었어요? 네, 와인을 우와. 담아서 직접 있구나. 손님들께 판매도 했었어요. 와, 이게 틀어서. 가능하구나. 네, 하지만 이제 가능한 와인들, 산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와인들, 이제 포트나 쉐리 쪽을 이렇게 지금이라면 안 할 것 같지만 그때 오픈 당시에는 그 와인들을 병을 다 까서 여기다 부었어요. 넣으셨어요? 다시. 네, 그 무식한 짓을 했었어요. 이 오크통 외에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인테리어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포르투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오, 저 문양 이런 게 되게 독특해요. 그냥 중간중간 포인트지만 이쪽에 있는 아줄레주라는 포르투갈식 전통 타일. 그래서 포르투갈을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런 아줄레주를 굉장히 흔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곳곳에 이제 이런 뭐 프린팅 해놓은 거지만 아줄레주들을 많이 좀 배출을 해놨어요. 포르투갈 갔다 온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런 거가 되게 매력적이었다. 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긴 되게 음지의 공간이네요. 지금 비가 와서 일단 천막을 쳐놨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또 굉장히 유럽의 뒷골목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약간 숨겨져 있는 공간이에요. 운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만 찾으시는 손님이 있진 않으세요? 많으세요. 사랑을 나누시는 장면도 많이 목격을 했었고 사실 이 오크통을 테이블
불편하긴 하지만 현지의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크통 테이블도 배치를 해놨어요. 야, 약간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기 좋네요. 우리 오크통에서 술 마신다 이런 느낌도 네. 약간 있어 보이고. 특히나 또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드시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서서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럼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는 구매는 주로 어디서 하세요? 의자 같은 경우는 중고 가구 하는 곳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이렇게 좋은 게 중고로 있다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제 수원에 와인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바꾸실 때 싸게 주셨겠죠? 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확실히 약간 층마다 약간 통일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걸 좀 설계를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사실 되게 어지러웠어요. 막 테이블도 다 제각각이고 의자도 다 제각각이었고 5년 동안 해가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를 줬었어요. 그렇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군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식기나 이런 것도 뭔가 네. 포르투갈식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이제 포르투갈의 그런 전통 아줄레주 문양을 담은 식기인데 저 편지를 가서 사왔어요. 그럼 아줄레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스페인, 또 이태리에서도 가끔 보이고 하지만 이런 문양들은 좀 그런 중동 북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커틀러리들 같은 경우도 전부 포르투갈에서 직접 구매를 해오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이런 개수를 세팅하실 때 네. 테이블 좌석에 맞춰서 이런 식기를 구매를 하셨어요? 아니면 테이블 개수의 한 2배? 최소 2배 정도는 준비를 해놔요. 2배 정도? 약간 이런 게 궁금했어요. 네. 이런 식기나 그릇은 실제로 몇 개가 필요한지. 네, 2배를 준비해 놓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조금씩 부족해요. 계속 이제 사라지기도 하죠. 간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탐나는데? 이런 거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힘들게 좀 포르투갈에서 구해온 거니까 가져가지 말아 주시고요. 가져가 주세요. 이쪽 보면 스피커도 좀 여러 곳곳에 있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레스토랑 운영하시면서 음악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편이세요? 네,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 선생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음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음악에 따라서 나의 또 감정도 굉장히 좀 좌지우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틀면 업될 수 있고 좀 우울한 음악을 틀면은 약간 다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때는 제가 이 레스토랑에 파두라는 그 포르투갈의 파두. 가장 파두의 베이스는 한국의 한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뭐 한이 베이스가 되던 음악이다 보니까 좀 약간 슬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손님들이 좀 약간 다운이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현재는 좀 음악을 손님들 드실 때 좀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게 튀지 않고 편안한 음악 위주로 좀 그러시고. 음악을 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 1층을 좀 둘러봤고요. 다른 공간으로 지하 1층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뭔가 항상 느끼지만 비밀의 공간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실제로 제가 아직 와이너리에 이런 와인을 놓는 공간을 못 가봤는데 만약 그 공간이 있다면 진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여기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다죠? 초창기 때 다 신경을 썼는데 저런 좀 내부의 벽돌? 바같이. 네. 여기서 유튜브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오크통도 곳곳에 배치를 했어요. 셀러의 느낌 들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제 기준으로 약간 미완성의 그런 공간인데 와인샵 겸 손님들이 직접 와인을 보고 구매하실 수 있게 꾸며놓은 장소인데 좀 더 와인 셀러 느낌이 들기에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좀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통 현지 와이너리의 셀러 같은 경우들 대부분 좀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하가 이제 온도라던가 습도 부분이 이제 와인 보관이 용이하게끔 그런 자연적으로 좀 지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약간 여행 온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직 포르투갈을 못 가본 게 아쉽지만 네. 뭔가 여기 한번 왔다 가면 뭔가 포르투갈 갔다 온 느낌? 아유 갑자기 욕을 먹었네요. 이 그림은 무슨 의미인가요? 친숙한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의 할아버지의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벼룩시장 같은 데서 판매를 했던 사진인데 위트도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술 취하고 이렇게 딱 보면 술 딱 끌려가는 느낌. 이렇게 보면 여기는 대표님께서 수입하는 와인이 그럼 주로 있으신 거죠? 제가 수입한 와인 한 20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또 수입 회사에서 수입한 와인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게 요즘 와인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와인 트렌드는 근데 언제나 이게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인 성장이 일단 굉장히 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와리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좀 굉장히 직관적인 와인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신대륙 쪽 와인들, 칠리나 미국 쪽 와인들 그런 느낌을 좀 와리니 분들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제 즐기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한 느낌보다는 중요시하시는 게 또 산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와인들. 되게 구독자분들도 포르투갈 와인에 대해서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포르투갈 와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네. 포르투갈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와인 산지는 도우루라는 지역이에요. 도우루에서는 굉장히 고품질의 스틸 와인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포트 와인이 생산되는 그런 생산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포르투의 가장 명물이라고 하는 루이스 다리를 라벨로 하고 있는 바라운드 빌라라는 와이너리의 화이트 포트고요. 와인은 이제 다우스라는 좀 유명한 와인 포트 생산자가 생산한 2016년 빈티지 폴트예요. 빈티지 포트 같은 경우는 매일 생산하는 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3번 정도 이제 빈티지 포트를 생산하고 가장 이제 빈티지 포트를 생산할 만한 퀄리티를 내는 해에만 생산하는 포트고요. 이쪽에 다우스 같은 경우는 2011년 빈티지 포트가 2014년 와인 스펙테이터지에 선정한 100대 와인 1위 맞아요. 선정했던 그거군요. 이거 인테리어 얘기하다가 와인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전 이거 자체가 되게 인테리어의 한 영역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여쭤보고 있고요. 약간 배가 고픈데 좀 인테리어 얘기는 여기까지 한 걸로 좀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이제 뭐 대표님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와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표님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음식도 이렇게 대접해 주신다고 하니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